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언어를 배우고 있나요? 왜 배우고 있나요? 오늘은 저희가 언어 공부를 하는 이유, 그리고 동기부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다음 주에 일본에 가요. 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한국이랑 일본은 정말 가깝지만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딱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마지막으로 간 게 5년. 5년도 더 됐을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일본에서 한 달 정도 있을 건데, 한 달이면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갑자기 이게 막 엄청난 기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기회? 언어를 써먹을 좋은 기회 같은 거예요. 한국어로 써먹다라는 표현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뭔가 내가 배운 기술, 언어 같은 걸 연습만 하다가 실생활에서 실제로 드디어 써볼 수 있을 때 써먹다라는 표현을 써요. 써먹다. 근데 여러분도 언어 배우는 걸 좋아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거예요. 와, 내가 드디어 이 언어를 써먹을 날이 오다니. 이거는 정말 언어 학습자들한테는 천국 같은 거거든요? 천국이에요, 진짜. 맨날 연습을 해도 써먹을 곳이 없고, 친구도 없고, 혼자 연습만 하고, 내가 잘하고 있나? 늘고 있나? 이런 것만 반복하다가 드디어 써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일본에 가기 전에 한번 저의 언어 공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고 나서 스스로한테 좀 많이 실망했어요. 하루에 조금씩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진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일본어를 배운 게 대학교 다닐 때 교양 수업으로 들었어요. 교양 수업. 그 이후에는 아예 손을 안 대고 있다가 갑자기 좀 히라가나 가타카나 배운 게 아까워서 몇 달 전에 다시 시작했어요. 뭔가 한 나라의 문자를 배웠는데 이대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도 한글이라는 문자를 배웠으니까 이 심정이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아, 내가 한글까지 공부했는데 여기서 한국어를 포기한다고? 이런 느낌 들 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배운 걸 써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저의 일본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봤더니 한 A2 레벨 정도인 것 같은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진전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진지하게 계속 이어지다가 이런 팟캐스트 주제까지 와버렸어요. 물론 A2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한국어 레벨이 A2인 분들이 많은 걸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시간이 바빠서 공부를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 언어가 가벼운 취미 생활이라서 천천히 공부하는 거 말고 시간이 있는데도 왜 안 했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내가 언어 실력이 생각보다 빠르게 안 는다? 이건 내 방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근데 그 공부 방법이 진짜 이상한 방법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다. 근데 그걸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후자였어요. 후자. 두 번째, 마지막 이유였어요.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시간이 없고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시간을 안 쏟은 거예요. 이 포인트에서
동기부여라는 생각이 딱 났어요. 동기부여. 사람마다 언어를 배우는 이유는 엄청 다양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고 보니 제가 나름 한국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걸 구독자님들한테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한국어를 제외하고 인생에서 가장 먼저 배운 언어는 영어예요. 물론 모든 한국 사람들이 학교에서 무조건 영어를 배워요. 그리고 학교 다니는 내내 영어 시험을 봐요. 그 시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대학을 가서도 영어 자격증을 따야 돼요. 끝이 없죠. 이 자격증이 취업을 할 때 너무 중요한 자격증이에요. 심지어 취업을 하고 나서도 승진할 때 영어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삼성에 다니는 분들이 이 오픽이라고 하는 영어 말하기 자격증을 준비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오픽 시험을 준비해요. 약간 영어 지옥 같은 느낌이에요. 벗어나려고 하면 다시 붙잡아요. 되게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런 시험을 위한 언어 말고 진짜 진지하게 영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랑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언어 공부 어플이라든지 디스코드 같은 플랫폼이 아예 없던 시절부터 웹사이트에서 펜팔을 했어요. 이걸 되게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그때는 진짜 어플이라는 게 아예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이러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니까 자연스럽게 영어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영어를 시험이 아닌 언어 소통의 수단으로 좋아하게 된 거죠. 사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정말 싫어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쌓인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영어를 너무 시험으로만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랑 소통하려고 영어를 배우는 건데 소통은 무슨 번호 몇 개 주고 계속 여기서 고르라고 하잖아요. 외국어를 쓰다 보면 틀릴 수도 있고 실수를 해도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계속 무조건 정답만 찾으라고 하니까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기 전에 영어에 흥미가 생겼기 때문에 재밌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있었잖아요. 바로 외국인들이랑 소통을 하고 싶다는 거. 그래서 이 부족한 저의 영어로 어렸을 때 펜팔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막 스리랑카에 사는 친구도 있었고 그 친구한테 막 스리랑카의 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고 했던 기억이 나요. 이집트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랑은 작년에 실제로 이집트에서 만났어요. 너무 신기하죠? 진짜 대박이에요. 이 얘기도 제가 다음에 꼭 다시 해줄게요. 어쨌든 이렇게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영어를 더 잘하게 된다면 더 깊은 대화가 되겠구나. 더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막 설렜어요. 어렸을 때 막 설렜어요. 그리고 이런 대화뿐만이 아니라 영어로 된 콘텐츠도 엄청 많죠. 구글 검색도 영어로 쉽게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구글을 잘 안 쓰고 네이버라는 한국의 검색 엔진을 쓰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좀 한정적이에요. 한정적이에요. 약간 갇힌 기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국은 되게 좀 갇힌 느낌이에요. 메신저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국제적으로 막 왓츠앱 쓰고 페이스북 메신저 막 이런 거 쓰는 마당에 저희는 카카오톡, 카카오 택시, 카카오 맵, 카카오 버스 이런 어플이 독점을 하고 있죠. 독점. 제가 약간 예측을 좀 해보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디어 콘텐츠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아직 여러분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저의 예측입니다. 예측? 이럴 때 쓰는 한국어 슬랭으로 뇌피셜이라는 말이 있어요. 뇌피셜? 슬랭이에요. 이건 오피셜이 아니라 저의 뇌에서 그냥 막 상상했다는 뜻이에요. 뭔가 한국어, 일본어 배우는 분들은 미디어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막 드라마, 영화, 연예인, 음악 이런 것들이요. 특히 일본어 배우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 애니메이션을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죠. 아, 그럼 일본어 공부를 위한 나의 동기부여는 뭐였을까? 그 동기부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사실 시작을 한 건 히라가나 가타카나 외운 게 좀 아까우니까 좀 써먹어보자 해서 시작을 한 건데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써먹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행 가서 쓰면 되겠다. 일본이랑 한국은 가까우니까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했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뭔가 사람과의 대화, 이 대화가 가장 큰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근데 슬프지만 저는 일본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일본에 친구가 없어요. 일본 친구들은 있지만 그 친구들은 일본에 살지도 않고 저랑은 영어로만 대화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사실 애니메이션에도 진짜 관심이 없어요. 뭐 귀여운 캐릭터 이런 건 너무 좋아하는데 애니를 보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한국어나 일본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디어 때문에 관심이 생긴 것 같다고 했잖아요. 저는 근데 그 동기부여를 해줄 그 미디어가 없는 상태였어요. 진짜 미디어가 엄청 큰 동기부여예요, 사실. 내가 그 미디어를 좋아해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미디어를 보고 들어요. 어차피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내가 그 미디어를 보고 들었던 그 시간이 자연스럽게 인풋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인풋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예요. 저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게 가장 큰 동기부여인데 그렇다고 언어 공부를 할 때마다 사람을 구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 미디어를 통한 동기부여가 너무 중요하다 이걸 좀 깨달았어요. 갑자기 일본 여행이 잡히고 나서 저의 일본어 실력을 다시 돌아보게 된 거예요. 한국어로 벼락치기라는 말이 있죠.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그제서야 공부를 급하게 하는 걸 벼락치기라고 합니다. 벼락치기. 이제서야 저는 일본어 공부에 대한 반성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어를 진짜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좀 여행을 오래 가는 김에 이번에 진짜 제대로 된 동기부여를 만들어 오고 싶어요. 새로운 사람들도 좀 만나고 싶고 일본어나 한국어를 같이 연습할 친구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진짜 달라질 것 같아요.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화이팅!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저는 이미 일본에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이 방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 방이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제 언어 공부를 좀 돌아보고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저의 가장 큰 동기부여는 결국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제대로 깨달은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서 팟캐스트를 찍고 있나 봐요. 사실 제가 실제로 만나는 외국인 친구들을 제외하고 제가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외국분들이랑 소통을 하는 게 처음이에요. 아직도 너무 신기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남긴 댓글을 정말 좋아해요. 어떤 댓글은 저를 잠깐 이렇게 멈추고 생각을 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최근에 댓글 하나를 봤어요. 이 댓글은 제가 여기에 올릴게요. 한국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져서 되게 좀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제 영상을 보고 다시 그 동기부여를 되찾았다는 내용이에요. 진짜 이거 봤을 때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 이러면 진짜 웁니다. 진짜 울어요. 저도 언어 공부랑 동기부여에 대해서 고민했고 정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런 와중에 저의 영상이 누군가한테 이렇게 한국어 공부의 동기부여가 되고 이분한테는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의 한국어 공부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볼게요. 더 올리고 싶은 콘텐츠가 많아요, 사실. 한국어가 정말 어렵잖아요. 저도 가끔 수업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한국어가 이렇게까지 복잡했나 싶어서 한숨이 나올 때가 좀 많아요, 솔직히.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아요.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말자. 어차피 이 모든 공부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위한 거니까 조금 더 유용하고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이건 왜 이러지? 저건 또 왜 저러지? 하면서 이 하나를 가지고 너무 막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한국어는 더 그렇거든요. 이 수많은 이 말투와 어미, 그 엔딩이죠. 복잡한 이 규칙들을 머리로만 외우기보다는 그 말이 쓰이는 많은 상황들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한국어를 좀 즐겁게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어는 예문이 정말 중요해요. 모든 언어가 그렇겠지만 특히 한국어가 그래요. 그 맥락이 너무 중요해요. 그 맥락,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예문을 많이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여러분한테 딱 왔을 때 거기에 알맞은 한국어를 딱 던지면 그 희열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언어 공부와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주로 한국어 초급부터 중급 학습자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가끔은 이렇게 제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는 팟캐스트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 모국어로 제 진짜 생각을 전하고 싶어서예요. 아무래도 슬로우 팟캐스트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의 수준이 좀 약간 제한적이니까요. 그래도 제가 쉽지만 정말 많이 쓰고 유용한 단어로 제가 팟캐스트를 정말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슬로우 팟캐스트도 꼭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이런 일반 팟캐스트에서는 더 깊은 주제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큰 동기부여를 꼭 알려주세요. 동기부여? 이게 오늘의 영상 포인트였죠? 아니면 언어 공부에 좀 집중하는 팁? 언어 공부 슬럼프 극복하는 법? 다 좋아요.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끼리 이런 동기부여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한국어 공부,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공부를 제가 응원할게요. 화이팅! 같이 화이팅해요. 안녕!